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고민들 한 방에 해결해보는 시간 금주 한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과연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 담았을지 체크해보면서 한 주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사연 통해 다음 주 대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금주 한방의 명의 권영우 대표와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 코스닥 얼마나 잘 갈까 좀 기대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데 한 주간 좀 지지부진했고 천스닥보다는 오히려 금요일 코스피가 더 잘 가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네네. 그러면 올해 천스닥은 좀 무리인가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코스닥 자체가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큰 알테오젠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알테오젠 최근에 이제 노이즈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 경쟁사 할로자임이 이제 특허 쪽으로 독일 지방법원에 가처분 인용을 받으면서 그걸로 이제 한번 노이즈가 시작이 됐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연이어서 특허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 주춤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코스닥은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으로 편성되어 있을 때 알테오젠이 급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조정이 나왔지만, 최근에 흐름을 보면 사실 부동산 그 공급에 따른 어떤 주택 그 자산주, 네. 자산주들이 좀 부각을 받고, 뭐 성수동 재개발이라든지 고속터미널 재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하림지주나 뭐 천일고속 이런 중소형주 단들이 어쨌거나 좀 크게 좀 상승이 나오는 걸 보면 전반적으로 사실 수급 자체는 좀 괜찮게 돌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천수닥은 지금 못 가더라도 중소형주 그동안 못 올랐었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펀더멘털보다는 일단 대장 알테오젠이 조정을 받으면서 못 간 측면이 더 크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래도 키 맞추기는 중소형 단에서 계속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세하게 또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 한 주간 어떤 종목 중심으로 돌았는지 기관의 순매수부터 화면 통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관의 경우에는 오늘 1위로 이소페타시스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TPO 수혜주로 러브콜 계속됐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왔거든요. 잠시 뒤에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고요. 2위에는 SK하이닉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 또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로도 골고루 돌고 있는 모습이고요. 4위 오랜만에 LGCNS가 자리 잡고 있네요. 마지막으로는 이야기해 주셨던 부동산 정책 기대되면서 현대건설 5위로 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는 외국인의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나 SK하이닉스 이번 주는 쌍끌이 매수세 계속됐던 모습이고요. 2차 전지 안에서 에코프로 BM 동반으로 함께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오늘 방산이 굉장히 핫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도 수급 계속되고 있고요. 4위 기아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위주로 저희가 모멘텀 받아가야 할지 먼저 기관의 뷰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엔 좀 엇갈렸지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 함께 담아갔던 게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일단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투자 의견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반반입니다.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네. 긍정. 장기적으로는 긍정. 단기는요? 단기는 조금 부정? 일단 중장기적으로 좀 보면 어떨까라는 뉘앙스로 좀 보여지는데 최근에 그래도 모멘텀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자사주로 미증시의 상장을 또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네네. 근데 두 가지 좀 의견이 나타나고 있는 게 몸값을 올리는 거다. 또 반대 의견은 자사주 소각 회피 아니냐 이렇게 또 엇갈리고 있던데요. 과연 대표님의 생각은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저번에 그 회사채 발행도 한번 했었고, 네. 지금 전반적인 어떤 이 회사의 움직임이 내년에 공장 증설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라인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현금을 좀 창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는 현금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유상증자를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주주 가치가 훼손이 되니까. 네. 유증을 할 수도 없고, 그럼 다른 방편을 최대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최근에 이제 또 이제 그 금산분리 완화법, 그걸로 이제 증손회사 만들어가지고
SK 하이닉스의 자회사인 뭐 자회사를 이제 하나 만드는데 그 금융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ADR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ADR이 이제 그거죠. 예탁 증서잖아요. 주식에. 네. 그러니까 예탁 맡겨서 SK 하이닉스의 자사주를 맡겨서 거기서 이제 담보로 미국에서 이제 주식을 발행을 해서 그걸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어떤 자금이 유입이 되게끔 유도를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이미 뭐 우리나라 기업의 SK텔레콤 같이 뭐 포스코홀딩스 그렇고 여러 기업들이 ADR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인 투자자를 유입시키기에는 좀 적합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부정적이다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계속해서 유동성을 돌게 하려면 이러한 모멘텀은 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일단 단기적으로 매수보다는 관망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긍정 주실 건가요?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는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제 사실 반도체 섹터는 실적은 예전부터 좋았거든요. 네. 물론 지금은 그 AI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그 사이클에 편입이 돼서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고, 또 환율도 지금 높게 책정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환차익도 영업이익에 좀 반영이 되고 있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것도 있는데, 삼성전자는 워낙에 이제 국내 그 거래소의 코스피의 대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코스피가 뭐 4,000p, 5,000p를 간다라고 했을 때 대장주의 키를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이라든지 해외에 있는 헤지펀드라든지 어떤 대형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만큼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그 메리트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도 보시면 이제 SK 하이닉스로 조금 차별화가 있는 게 있죠. 반도체 내에서도 차별화가 있는 거는 ASIC 반도체, 중량 반도체 쪽에서 브로드컴이랑도 협력을 하고 네. 있고, 또 엔비디아에 조금 몰빵이 되어 있잖아요. SK 하이닉스는.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하게 뭐 구글의 이제 TPU도 그렇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도 그렇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고객사들이 다양하게 좀 확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좀 더 하이닉스로 차별화되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비교해 본다면 일단 삼성전자 쪽으로 좀 기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집중을 해봐야 하는 게 실적일 것 같은데요. 오라클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실적이 나쁘게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수익성 우려가 크다라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한 8%대 급락을 했는데 이 영향일까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브로드컴 실적 어떻게 보셨을까요? 실적 사실 나쁘지 않았는데, 네. 이게 시장 참여자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어요. 이제 너무 이제 반도체, AI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바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바라보는 그 기대치를 그냥 단순히 충족하는 거 이상으로 기대치를 월등하게 뛰어넘어야 이제 주가가 반응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기대치랑 부합을 하거나 조금 안 좋게 나오면 그거마저도 솔직히 실적은 좋은 건데, 기대치가 조금 낮게 나오면 주가는 뭐 오라클 보니까 마이너스 10%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무래도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영향이 좀 큰 것 같고, 약간의 노이즈에도 쉽게 출렁일 수 있을 만큼 악재에 좀 민감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이스페타시스가 오늘 보니까 마이너스 8% 정도 네. 종가 마감이 좀 크게 했더라고요. 거래도 많이 터지고 외국인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막 팔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라클의 그 실적 영향과 이제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이스페타시스가 좀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페타시스도 고객사가 미국의 이제 데이터 센터, 대형 데이터 센터인 이제 오라클도 그렇고 뭐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먼저 파는 것보다 그 밑에 있는 중소형주단들을 수익 실현하는 게 그들 입장에서도 더 자금을 이제 좀 여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스페타시스를 먼저 차익 실현하지 않았나라 보고 있고, 이게 좀 안 좋은 건 뭐냐면 패턴이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도 사실 종가가 이렇게 20일선을 깨뜨리는 형태로 마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아랫골이 달고 좀 올라오는 양상이 나와야 되는데 수급적으로 보면 계속 팔았거든요. 외국인이 어제 오늘 계속 시장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 연속성 있게 팔았다라는 거는 차익 실현이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거 오랫동안 만약에 조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슬슬 차익 실현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또 신고가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현재 좀 수익을 내고 있다면 우리 조금씩 분할로 매도하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중소형단에서 먼저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대형주의 흐름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기관의 매수 집중되고 있는 LG CN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모멘텀으로 오늘 리포트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한테 익숙해졌던 건 스테이블 코인 때문이었거든요. 그 관련주로 또 많이 올랐는데 가격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11월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6월 10만 원이랑 비교했을 때는 많이 싸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저평가 네. 되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일단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실적이 좋게 나왔고 내년도에도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게 클라우드 쪽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클라우드랑 이제 AI 사업 부문에서 이제 연평균 15% 정도 성장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쪽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설계를 하고 구축을 하고 운영하는 이쪽 시장에서 점유율이 1등이다 보니까 향후에 어떤 그 보안적인 측면이라든지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AI가 지금은 하드웨어로 수급이 편중되어 있지만 이게 소프트웨어로 분산이 됐을 때 LG CNS 쪽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 이제 다음 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미팅이 하나 있잖아요. 네. 국회에서 그 보안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어떤 반응이 지금 선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긍정적이게 보고 있는 거는 지난번에 있었던 하락분을 지금 만회하고 지금 이평선을 뚫고 지금 올라오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하는 어떤 국면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이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던 이 음봉 구간을 지금 메꾸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매물이 이전 매물대는 거의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돌파하면 사실 그 다음 매물대는 한 85,000대입니다. 그래서 85,000대까지는 상방이 열려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85,000원까지도 목표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올해 안으로, 이번 달 안으로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정부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흐름 어떻게 될지 스테이블 코인 전반적으로도 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LG CNS 지금 가격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산 쪽의 모멘텀도 있지만 오늘 크게 주목받았던 건 스페이스X 그 IPO로 주목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스페이스X의 정말 진짜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죠. 그래요. 우주항공 쪽으로 좀 모멘텀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길래. 스페이스X랑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지분으로 엮여 있거나 네. 뭐 납품을 많이 한다거나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이벤트성으로 좀 오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오늘 오른 게 이제 오스탈 지분을 인수했더라고요. 그 방산 쪽으로 해서 미국의 이제 방산산업 그 군함 사업 쪽 그게 이제 좀 비즈니스적으로 시너지가 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좀 시너지가 많이 날 것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번에 이제 보니까 위성을 우리나라도 하나 발성했잖아요. 네. 민간으로 이제 하나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스페이스X 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항공적인 어떤 정책, 그러니까 우주 항공적인 어떤 정책이 나온다. 뭐 추가적인 위성을 발사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도맡아서 한다.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또 이제 수급을 받을 수 있겠죠.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제 오늘 오른 거는 이제 오스탈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이거 어떤 그 미국 내에서 소형 수상함이랑 군수 지원함 이쪽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40%에서 6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지금 하나가 가지고 있는 필레조선사랑 같이 이제 군함에 대한 어떤 매출 시너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긍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좀 방산이 함께 잘 가는 분위기였는데 이 랠리가 다음 주에도 좀 이어질까요? 아니면 오늘 그냥 바이오가 주도를 못하다 보니 잠깐 반짝 상승이었을까요? 일단은 바이오가 주도를 못해서 방산주가 반등이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네. 방산주 중에서도 사실 현대로템이나 뭐 다른 종목들도 지금 보면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많이 빠진 거에서 이제 좀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보면은 뭐냐면 이제 방산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가 나오기 시작했었던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유럽에서 이제 방산에 대한 채택률이 높아졌잖아요. 네. 군수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국방비도 늘리고 이제 뭐 K2 전차도 수입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폴란드에서도 수입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가 올랐는데 이제 보면은 우크라이나랑 지금 러시아랑 종전이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새로운 어떤 종전안에 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어떤 다음부터는 러시아가 뭐 재침투를 못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계획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주춤하면 방산주도 어떤 센티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늘 이 부분이 방산에 대한 모멘텀을 좀 깎지는 않을까 또 고민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바이오가 없기 때문에 상승했다 이 부분은 노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또 다음 주에 어떤 흐름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저희에게 도착한 첫 번째 사연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엔터주의 세상이 돌아올까요? 안녕하세요. 대형주 위주의 장타만 해오던 주식 초보입니다. 지난 9월 중순쯤부터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게 제 눈에도 보일 정도라 지금이 단타 도전해볼 기회다 싶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렸는데요. 때마침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다시 떠오르지 뭡니까? 실제로 길거리에 중국인 관광객도 많이 보였던 것 같고요. 평소 아이돌도 좋아하고 연예인도 좋아하다 보니 그나마 관심 있던 엔터주를 조금 기웃거렸는데요. 당시에 노머스를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팬 소통 플랫폼으로 유명한 곳이라 아이돌들이 계속 나오고 팬들도 계속 있을 테니 망할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정찰병으로 조금 보냈는데요. 다음 달 바로 오르지 뭡니까? 그래서 추매를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쭉쭉 하락세가 이어지더라고요. 묻어놓으면 다시 오르겠거니 눈 감고 있었더니 손절 타이밍도 놓쳐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수익률이 마이너스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평단가가 31,000원인데요. 지금 추매를 해서 평단가를 더 낮춰서 가는 게 맞을지 정신 승리하며 더 손해보기 전에 나가는 게 맞을지 고민입니다. 다시 돌아올 엔터주의 세상을 기다리는 게 나을지 전문가님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라고 엔터주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얼마나 답답할지가 이 사연을 통해서도 또 보여지는데 이야기해 주셨던 종목이 노머스입니다. 매수가가 31,000원이고요. 현재 30%대 손실 크게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팬스통 플랫폼 프롬이라는 걸 좀 운영하더라고요. 네네. 중국이랑도 모멘텀이 있고 재료는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우하향이 나오는 걸까요? 일단은 공연을 잘 안 하죠. 아. 지금 중국에서 공연을 막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네. 공연을 좀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팬들이랑 소통하는 거면 네네. 유료 서비스도 있고 네네. 실적 나올 게 많지 않을까요? 그게 단일 재료여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모스 하나만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사실 네. 600억에다가 영업이익도 전년도 대비 뭐 100% 막 늘어나고 그러는데도 사실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는 이 섹터 전체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에 비해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JYP 엔터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엔터주들이 다 약세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은 엄청 유입이 되고 있고 중일 갈등은 격화가 되고 있고 중국이랑 일본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전투기도 띄우고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대한 감정이 양국에서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아티스트들에 대해서도 수혜를 충분히 입을 수 있는데 그럼 왜 안 오르냐? 이게 지금 다른 섹터들이 너무 강해요. 반도체 섹터가 너무 강하고 또 이제 뭐 최근엔 제약주 뭐 지금 알테오젠 쪽이 이제 주춤하긴 했지만 제약주도 굉장히 세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지금 중소형주들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로봇주들이 일단 최근에 수급을 거의 다 끌어모았거든요. 네. 시장에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엔터주로 좀 이렇게 투자자들의 그 눈길을 돌릴 만한 어떤 그런 소스가 없다는 거예요. 엔터주만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화장품주도 지금 반등이 못 나오고 있거든요. VT도 그렇고 실리콘2도 그렇고 지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뭐 주가가 계속 우하향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지면 언젠가 주가는 그 실적에 맞춰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노모스가 지금 IP 국내 아티스트들 IP 가지고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엔터주들보다도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기업이에요. 그러면 막 엔터테이너들이 이제 뭐 어떤 걸 할지 모르잖아요. 뭐 네. 마약 사건이 터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는 전혀 없다. 왜냐면 아티스트들을 데리고 있는 어떤 소속사가 아니라 이제 팬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는 없어서 이걸 지금 손절하시기에는 일단 사실 매물도 없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시면 거래량이 사실은 없어요. 거래량 거의 없이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밑에서 받아주는 매수세 없이 매도세가 조금만 나와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반대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약간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 금방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손절하시지 마시고 이것도 좀 꾸준히 들고 가시면 이것도 나중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2만 원대니까 추가 매수는 어떨까요? 평단가를 낮춰보는 거. 저도 처음에는 이게 네. 정찰병을 보냈다고 하셔서 맞아요. 정찰병 보냈으면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추가 매수를 하셨다 그래서 비중이 안 나와 있어서 그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평단가 낮추는 건 조금 100%일 수도 있어요. 네. 일단 비중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저희가 상담은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구간에서 계속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었는데 잠깐 저희 엔터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늘 엔터는 실적 좋을 거다 기대감 막 올려놓고 딱 나오면 실적 늘 실망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엔터주가 주목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싶은데 아직까진 기대할 만한 게 좀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럼 실적 시즌은요? 이제 연말이면 콘서트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연말에 콘서트를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되게 많이 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가서 엄청 해야 돼요. 근데 중국에서도 보니까 저번에 공연도 이제 취소하고 그러니까 한한령 해제가 됐음에도 이게 공연적인 측면이라든지 컨텐츠에 대해서는 이 개방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중국이. 네. 그래서 아마 주춤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하이브는 그나마 조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만 다른 엔터주들은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 게 그런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것도 거기에 이제 베팅을 해야 됩니다. 반도체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JYP 뭐 엔터 섹터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수급이 이탈하는 걸 좀 노려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엔터까지 순환매가 돌 수 있는지 그 타이밍을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엔터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사연 화면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권영우 전문가님. 저는 에코프로비엠을 보유 중입니다. 지난 11월 말에 15만 원에 매수했고 비중은 30% 정도 보유 중입니다. 다른 제약바이오 움직임은 있었는데 이제 안 오르는 건 2차 전지만 남았다 이야기도 하고 2차 전지가 살아날 길이 ESS 쪽인 것 같아서 에코프로비엠을 골랐습니다. 아직 수익권이긴 하지만 주변에서 2차 전지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상승세가 주춤할 때마다 자꾸 확인하게 되네요. 하지만 코스피 이전 상장 이야기도 있고 만약 이전 상장이 실패하더라도 코스닥 키 맞추기도 진행 중이니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 고민 중입니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지 코스피 이전 상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나왔네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고민일 것 같은데 매수가가 15만 원이라 현재 수익 구간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헝가리 공장 모멘텀 나오면서 내년까지 기대감이 큰데 지금 수익 실현해 볼까요? 아니면 이제 슬슬 저희가 그래도 계속 홀딩을 가져가 봐야 되는 건지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은 네.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거는 강력 홀딩. 떨어질 수 있어요. 네. 떨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추세 매매를 할 때 상승 초입 구간에서 잡는 걸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사실 주식에서 손절하거나 더 높은 수익을 볼 수 있음에도 좀 빠르게 익절하는 경우는 이 심리전에서 심리전에서 약해지면 그렇게 털립니다. 소위 그런 표현을 써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이유는 가격을 높게 사서 보통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저렴하게 사셨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끌고 가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뷰가 부정과 긍정이 거의 반반이에요. 왜냐하면 ESS 쪽은 확실히 매출 비중이 너무 늘어나는데 네. 단가도 높아지고, 근데 보면은 사실 전기차 그 EV향 쪽에 배터리가 워낙 이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에이젠솔 같은 경우에도 7대 3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정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지금 전기차 보조금 폐지됐으니까 전기차는 둔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ESS 쪽이 지금 매출 비중이 30%도 안 되는데 이거가 아무리 뭐 많이 나봐야 전기차가 주춤하면 수익성은 감소하고 실적은 안 좋게 나오지 않을 거냐, 이런 의견 때문에 사실 이렇게 부정 의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매출 비중이 지금 7대 3이지만 ESS 쪽 비중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가 보조금은 폐지가 됐지만 지금 북미는 뭐 그렇다 쳐도 유럽 쪽에서도 지금 매출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전기차가 막 폭발적으로 막 안 나오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전기차 수요는 약간 둔화는 있어도 ESS 쪽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 이건 단순히 매출 상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매출이 어떤 추가적인 퍼포먼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헝가리 쪽 공장을 이제 우리나라 최초예요. 양극재 기업 중에서는 최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어떤 수익성,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흐름도 보면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지지하는 어떤 패턴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한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에코프로비엠이었는데요. 강력 홀딩과 함께 1차 목표가 19만 원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더 큰 수익 누리시길 저희가 함께 응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마무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